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거룩한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또한 전 인류가 살아가는 앞으로 장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섭리받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움을 받으며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마칠 때까지 이 귀한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주일이죠. 우리가 일주일 전에 4월 18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2021년 4월 18일 미국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이 통일 문제가 있는데 복음 통일이라 하는 이것은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복음 통일, 남북은 복일 통일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미국 군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념일로 지난주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하게 된 것에는 4월 4일 날 있었던 이 부활주일 신앙회복, 이거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과정은 그랬습니다. 3월 14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평화회담, 이거는 뭐 공개된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죠. 요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만났구나 하는 것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4월 4일 날 이제는 넘어오면서 4월 18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신인균 국방 TV에서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군인,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훈련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2023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던 이 장강교 이런 훈련을 반영구적인 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동원해서 훈련한다. 그래서 3월 14일 날 그 자료를 볼 때만 해도 3월 14일 날 이 자료를 볼 때 3월 20일 날 그랬습니다. 이게 3월 18일인가 20일인가 본 3월 14일 날 만난 것은 3월 20일 날 그 자료를 봐서 우리가 이 북한하고 남한의 복음 통일은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형태가 아마 문재인이가 연방제 통일하는데 미국이 묵인해준다. 묵인해줄 거로 본 겁니다. 3월 20일경에는 이 복음 통일은. 그런데
그 신인균 국방TV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묵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구나. 피 안 흘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안 흘리고 통일하는 거, 그게 복음 통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연방제 통일이 되겠다 하고 봤는데 연방제 통일이 아닌 미군이 단독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지도를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1차는 이런 거고 2차는 좀 더 다른 이걸 교두보로 두고 그 다음에는 여기 평양이나 요 단동시 앞에나 안 그러면 요 북한의 저쪽에 동해안 쪽에 북한에서 동해안에 하나의 교두보를 아마 미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하나 이거는 하나에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2단계 두고 그 다음에는 3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미국은 영향은 줬죠. 이거는 미국의 영향, 미국에서 진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정광훈 목사가 또 외친 그 기독청, 세계 기독청이 여기서 형성되어져서 여기는 전 세계 이스라엘, 미국, 일본, 몽골, 만주 있는 만주족들 전부 다 연합해서 전 세계 참 허브죠. 전 세계의 어떤 중심 위치를 가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신인균 국방TV에서 3월 18일 새벽에 마치고 본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3월 25일은 한번 봅니다. 유튜브에 이런 자료를 아침에 오늘 새벽에 마치고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까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런 자료가 이미 있더라고요. 최근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태를 주는 최근 상황, 한국 땅 일본보다 더 커질 것, 곧 토수복 가능성 높아진 최근 상황 4일 전에 올렸어요. 4일 전을 계산하면 4월 20일 내지 21일입니다. 이게 4월 18일은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했는데 이 내용이 만주 땅이에요. 그림을 봐봐요. 이거 봐. 만주 땅이래. 만주 땅. 한번 봐보시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대인들이 한국을 도와 만주지방을 대한민국에게 고토수복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국가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이고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이스트시라고 표기하는 나라 역시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 유대계 엘리트들 사이에서 만주를 대한민국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진행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세계사의 방향은 유대계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유의 교육을 통해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민족이 돼서 사실상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를 주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주는 보고계획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유럽계 유대인들이 살도록 만들어질 땅이었습니다. 당시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상국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던 일본 제국에 의해 진행됐던 계획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대계 자본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의 힘을 알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당시 텅텅 비어있던 만주의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친일 성향으로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도 만주와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유대인 자치주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바로 위쪽에 진짜 또 다른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유대주의적이었던 일본이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파시즘 성격의 독일, 이태리와 같은 주축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이 계획들은 모두 철폐됐고 일본의 친유대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실각하거나 정계에서 배제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반유대주의 국가로 낙인 찍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방의 핵폭탄을 맞고 국가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내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유대계 엘리트들을 한국에 오게 해서 정치, 경제, 문화계의 많은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있어왔던 시설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없는 시설들입니다. 지금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 유대계 엘리트 집단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나라들은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이뤄왔고 반유대주의 국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역사는 세계사의 주요 역사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친유대 감정은 한국의 미래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는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행정이 이식돼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적합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친유대 성향의 분위기와 또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역사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됐던 지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은 쬐끄만한 나라지만 자신들보다 몇 배 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영국은 좋은 정치 행정을 갖고 있는데 더해서 막강한 유대계 자본, 엘리트를 등이었고 수십억 인구의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수백여 년 통치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인구와 국토 면적이 적은 나라가 거대한 만주 땅을 통치할 수 있을까 우려합니다. 실제 지금 만주 지역의 인구는 약 1억여 명에 달해 5천만 명의 대한민국과 인구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행정제도 그리고 세계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유대계 엘리트들과의 네트워크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친유대 성향의 국가로 많이 돌아섰지만 과거 주축국이었던 독일과 협력했던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과 유대계 엘리트들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유대인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일본 내에 많고 다양한 유대인 관련 시설과 호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만들어서 일본이 세계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최근에 일본은 다시 파시즘적 성향이 감지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본을 움직이는 세력 중에서는 극우주의 성향이 강해 유대계 엘리트들의 혐오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절식 안경은 수많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은 떠오를 국가이자 일본은 망해가는 국가로 묘사하며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들을 사탄처럼 묘사하며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엘리트들의 외면을 받은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빠른 경제적 파멸을 맞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유대계 엘리트들이 중국 그 중에서도 만주 지방을 다시 한국 민족에게 돌려줄 계획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유대계 엘리트들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입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으로 규정지어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국가로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핵폭탄을 개발 중인 나라로 핵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란과 가까운 이스라엘에겐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이란과 친밀한 외교를 갖는 국가를 매우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오랜 기간 이란의 공을 들여온 나라로서 2021년에 들어서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이란은 동맹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받고 중국은 이란에 무기나 공산품 등을 공급해주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은 중국을 여러 개의 작은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길 원하며 이러한 정책적 아젠다를 세계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했다는 분석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한국은 핵심 국가입니다. 일본이 성장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반유대주의 감정이 일어났었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제시대 한일투쟁의 자금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왔고 한국전쟁 이후 주요 근대사적 사건마다 유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성향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인 것인데요.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반유대주의에 편에 섰었기 때문에 한국이 인구 2억 규모의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친유대주의가 아닌 이란과 혈맹관계로서 북한이 개발한 핵개발이 더욱 진척되며 발전하는 경우에는 이란의 핵기술이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세계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이슈화하며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한편 북한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거나 친북한 친중국 성향의 국가가 돼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내 엘리트 집단 사이에서 한국 내의 친유대주의 활성화와 유대계 자본, 유대인 엘리트들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을 미국 다음 가는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유대계 자본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와 시나리오,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한민족을 세계의 가장 대단한 열강국가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의 뿌리가 된 역사인 고구려, 고조선의 역사 현장인 고토를 수복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형 지도를 살펴보면 만주 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중국 대부분의 땅은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 인구와 대비해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주 땅은 매우 전략적으로 주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 지역이 별도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여 대한민국과 병합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은 농산물 수출로 막대한 무역 수지를 볼 수 있어 마치 미국과 같이 영토가 광대하면서도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만주 땅은 사막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조림 기술과 치수 관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만주 지역의 녹화와 사막화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민족의 고토를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한반도의 도시들에도 큰 활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주 지역은 해안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한반도의 항구 도시들은 물동량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더욱 활기가 있는 땅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게 전에도 제가 이 국토 전략에 대한 이 자료를 한 몇 번 보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토 전략이라는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홍보 수단이 아니냐. 난 이제 그렇게만 본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료를 이래 한번 아침에 보고 또 이래 한 번 더 보면서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이거부터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이 국가 홍보를 위한 어떤 자료냐. 그거 같으면은 이거는 저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전에도 이 질문을 늘 해오면서, 제가 일단은 자료의 출처 부분이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공개를 못한다 하고 이제 그런 자세를 그래 가져오는 중에 지금 요 자료를 계속 이 사람들이 내놓는 거 보면 영상물이나 이런 거는요, 개인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영상물입니다. 이거는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영상물을 텔레비전을 운영할 정도면 이 정도 영상물 운영하는 건 되는데, 자료 출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보니까 어떤 분석, 여기 나오잖아요. 분석. 계속해서 분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뭐가 되겠다는 분석, 분석이란 말을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전체가 한마디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사설기관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를 지향하는 사설기관이냐 할 때 오늘 이 자료가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친이스라엘, 즉 유대 자본에 의해서 한국에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친유대주의, 친이스라엘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냥 뭐 자기들 생돈 들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뒤에서 배경을 가지고 유대 친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책을 국가에, 대한민국의 남한에 홍보하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그 중에서 하나의 지류에 이름을 국토전략기구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란 말 애매한 거예요. 전체 이거는 뭐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이런 분석을 계속 한 건데 뭐 잘못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보면 아무 책임 없이 버리는 것이 이게 분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철저하게 친이스라엘의 대한민국에 홍보를 하는 이스라엘 정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별히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엘리트 계층에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활동이 지금 이 사람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의, 여기에 리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 일단 자료 출처에 대한 이걸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의해서 지금 복음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복음 통일 개성을 통해 지금 서울에서 개성 올라가는 거죠. 평양이죠. 개성 올라가는 개성이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리고 2차는 요쪽에 미국이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여기에 미국이 거주하는 여기 가장 안정한 게 여기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 두만강이죠. 백두산 여기니까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만주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 그 두 형제의 갈라지는 부분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욕단에서 이름이 흘러주던 요 계통이 여기 정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는 만주 땅을 가야 된다, 만주 땅을 된다. 그리고 그 외친 것이 동북아 공존한 몽골, 만주, 북한,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의 동북아 공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주장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지난 주간에 4월 18일 이후에 미군에 의해서 지금 여기를 이제는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날 요 자료가 지금 나오는 것은 20일이나 21일이 되겠단 말이에요. 4일 전이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것 자체, 이 타이밍,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지자적인, 전 인류의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타나는 선지자적인,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리에 걸쳐서 이 조합으로 말미암아 각각 혜택을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70년 후에 선지자 정광훈 목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인 위치로서 인류 전체에 봉사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요 내용에, 요 흐름에서 동북아 공존환이라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인류 가운데서 실현을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만주 땅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이런 어떤 국가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의 필두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을 또 하나의 여기서 만주 땅에 새로운 어떤 그 초대 책임자로, 초대 대표로 삼는 이런 안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과거의 어떤 것을 연연해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요, 전 인류를 향해서 눈을 열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여수도 잠깐 자료가 나오는 중에 자료 보면은 왜 만주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앞으로 인류는요, 이 농산물, 농사, 생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전략이 이거는 아주 전쟁이 아주 치열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태로 나올 거예요. 요것이 요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만주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 현재 여기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모든 인간들이 먹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올 때쯤 되면은 적어도 코를 숨을 쉬는 인간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간들만 존재되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 하면서 즐겁게 맞이할 것인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이 넓은 농원지에서 전 세계와 더불어서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 구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현재부터라도 선지자적인 인류를 위해서요, 인류에 있는 걸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정광훈 목사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이 돼서 탄핵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좋아하면 내가 하겠다 하고 하야라 하잖아. 하야라.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떨어지면서 박근혜도 탄핵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절차, 이런 절차를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내 한 개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전 인류에 대해서 봉사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세를 고치시키고 고무적으로 이 훈련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려요.